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고등학교 이제 1학기 잠시만요. 네, 저는 개성고등학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리뷰를 담당하게 된 강사 원상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 내신 대비 때 아이들을 가르쳐 본 개성고등학교 경험을 토대로 조금 알려드릴 게 있을까 싶어서 설명회 준비했으니까요. 어머님들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요, 저희 일단 개성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먼저 분석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지 순서로 알려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내신 분석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출제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출제 범위예요. 그래서 어디서 출제가 되냐 그러면 교과서랑 그리고 학교 프린트물 딱 2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학교 프린트물이 전부 다 2022, 2023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시험 문제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물의 난이도는 낮다고 할 수는 없고요. 좀 아이들이 실제로 그냥 풀어봐 라고 라이브로 주어졌을 때는 푸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느 학교나 다름없이 다항식의 연산이랑 2차 함수 이렇게 2군데서 나왔고요.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는 작년이랑 비슷하게 중상 난이도는 유지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기조도 똑같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서술형의 배점이 조금 비중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객관식 17문항 그리고 서술형 3문항으로 해서 좀 무난하게 평범하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걸 보시면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 정도는요 다 교과서 풀어보면 맞출 수 있는 정도로는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등급을 좀 뽑으려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모두 프린트랑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이랑 기조가 똑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성실하게 프린트를 잘 푼 학생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60점대라든지 70점대라든지. 근데 좀 이따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후로 가려면은 조금 더 본인의 노력과 좀 더 수학적인 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들을 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어느 정도 점수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등급을 1, 2등급 또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이 필요했던 시험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좀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시험지 문항 분석인데요.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단원별로 쪼개놨는데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총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보편적인 시험 구성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고 제일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고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좀 특이하게 원래 개성고등학교가 메인으로 삼는 부분이 여기 배점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맞는데 인수분해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2문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 되네, 당황스럽네 했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하, 상 난이도 비중을 보시면 상 난이도가 가장 문제 배중이 세죠. 40점이나 됐죠. 근데 이게 40점이나 됐다고 학교 시험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학교 프린트 문제가 어려워서 그냥 난이도가 높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항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난이도가 중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똑같은 학교 프린트 반복을 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보시는 기준 왼쪽에 있는 게 시험 문제예요, 실제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타이핑을 쳐서 프린트를 복원시킨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식만 좀 달라지고요. 범위만 좀 달라졌지 물어보는 것도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생들이 한두 번만 풀어보면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학생들이 가져온 시험지를 참고한 거라서 좀 사진을 찍어서 좀 프린트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이 끝나고 바로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 수업에서 있는 학생 시험지를 들고 온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도 그 전부 다 맞아서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설명회 때 언급을 좀 해도 되냐 하니까 기분 좋게 자기 언급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00점 맞은 학생의 시험지를 가지고 리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좀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춰야 등급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워낙 유명한 문제고 또 나올 법해서 자체 교재에 실어놔서 학습을 시키기는 했어요. 근데 라이브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시간에 쫓기지 않게 풀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풀렸던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 중에서 스텝 3라고 해서 맨 뒤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간혹 교재당 한 문제씩 들어가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학교 프린트에 나온 건데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학교 프린트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학교 시험 문제는 도형을 조금 비틀어 놨죠.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학교 프린트 연습만 했으면 이 정도 응용력은 발휘할 수 있어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문제 중에 좀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학교 프린트를 처음 받아봤을 때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풀기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학교 프린트 문제고요. 저게 실제 시험 문제여서 이 문제를 꽤 변형을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풀렸거든요. 개성고 저희 학원에서 실시한 그 개성고등학교 예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제작을 했는데 그때 이 문제를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학교 프린트에서는 둘이 곱한 게 114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는데 여기서 보시면 둘이 더한 게 몇이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맨 마지막에 질문장에 보시면은요. 여기 fn 더하기 gn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곱셈으로 나오지 않고 덧셈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덧셈으로 좀 꼬아서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변형해서 좀 풀린 문제고요. 다행히 이 친구는 그래도 잘 해결해서 맞춰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여기가 이것도 조금 사연이 있는 문제인데 학교 프린트에는 이게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학교 프린트에서는 원래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붙여넣기 하셔서 프린트를 만드시는데 이 문제만 붙여넣기를 안 하시고 숫자를 바꾸셨더라고요. 임의로. 그래서 왜 그러셨지? 여기가 4였거든요. 여기가 4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 문제는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이상하네. 왜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 넣으셨는데 여긴 안 붙여 넣었지? 해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직접 풀렸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숫자까지 똑같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다 맞췄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모의고사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수능을 좀 연습해라 라는 의도이실 텐데 그거 연습하면서 뭐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슬슬 프린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되게 제한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프린트에서 안 내버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 프린트에서 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프린트에만 좀 의존하지 말고 조금 더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지금 저도 이번 시험 끝나고 미리미리 대비하자라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정도만 분석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뭐 다들 어느 설명회를 가셔도 들으시겠지만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행이나 아니면 뭐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한두 달 내지 길게는 한 세네 달까지는 저희가 기말고사 범위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원회 방정식이라고 당장 자제분들께 여쭤보시면 원회 방정식 기억이 많이 나니? 그러면 배운 것 같은데 문제는 못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중학교 도형이 좀 들어가요. 원이랑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제 이거 맞아 이거 했던 식으로 외웠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 이거 뭐였더라 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까지 같이 섭렵을 해서 개념 설명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랑은 별개로 저는 하루에 20문제씩 매일매일 푸는 교재를 또 따로 주거든요. 프린트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서도 아이들한테 OT를 하겠지만 숙제는 숙제고요. 이거는 이제 S반, A반, B반 그 수준별로 반이 나눠져 있는데 그 과제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20문제씩 자기가 저한테 풀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잘 지켜주면 시간 조절이나 아니면 변별력 문제는 20제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전 연습 또는 뭐 자기가 풀 수 있는데 시간에 쫓겨서 못 푸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실전 연습을 위주로 시켜서 시험 전까지 매 수업마다 6월 달부터는 매 수업마다 계속 시간을 재고 연습을 풀렸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개성고등학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학교별로 맞춤 대비 용도로 이제 템플릿을 제작을 했는데요. 개성고등학교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학교인 게 이유가 뭐 조금 건방진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그 예측하기가 쉬워요. 저 목소리 들릴까요, 아버님들? 네. 예측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학교 프린트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변형을 계속 시켜서 풀리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젠간 하나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나만 건져도 대박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좀 하나만 건질 수 있게끔 풀릴 예정이고 조금 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여기서만 응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자료를 제작하기 쉬워서 드릴 수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린트만에선 나오지도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 개성고 실전 모의고사에 투입을 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풀 수 있게끔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개성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왔을 때 학교 프린트 문제는 빠르게 풀고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은 즉석에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 동안 내신을 5월, 6월 이렇게 해서 한 8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단계별로 그냥 적어놓은 거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단계 뭐 개념, 2단계 자체 교재에 있는 것들로 이제 그 타 지역에 있는 뭐 대치동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기출 문제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직전 총정리 정도 해서 아이들을 시험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는 제가 쓰고 있는 자체 교재인데요. 실제로 썼던 교재인데 방금 여기 442번 보시면은 그 실제로 실려있는 문제인데 개성고 문제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 있는 3차식, 4차식 유도, 인수정리로 유도하는 문제도 실제로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제 작년 신일고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체 교재를 만들 때는 제가 뭐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학교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좀 활용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직접 다 만드시진 않아요. 다른 학교들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다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제 있잖아요. 그거를 풀린 다음에 윈터스쿨 때는 저한테 이제 단톡방에다 보고를 했고요. 윈터가 지난 이후에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나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고를 좀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요. 이게 매일 20문제씩 풀다 보면 좀 지칠 수는 있는데 그건 아이들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는 있어요. 10문제, 뭐 또 15문제 이렇게. 근데 이게 2달 반복되면 사실 600문제여서 시험 범위만 따지면 한두 번 더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은연중에 효율 좋을 수 있도록 조금 아이들한테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같은 거야 그 다들 하시다시피 그 카페에다가 올려서 아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클리닉인데 저는 5월 달에는 저희가 다른 학교들이 제가 한 학교만 만든 게 아니어서 예를 들어 영훈고등학교 창문여고 이런 아이들은 2차 함수 이후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용문고등학교 이런 데는 2차 함수 전까지가 시험 범위여서 5월 달에는 제가 아이들 진도를 맞춰야 해요. 그래서 그 5월 달에는 좀 시간을 그 진도를 맞추는 것 때문에 클리닉이 일요일 받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넘어와서는 제가 매일 나와요. 지난 내신 대비도 그렇지만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와서 아이들이 필요한 질문 있으면 제가 직접 조교 쓰지 않고 첨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까지 늘 남아서 아이들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녁에 공부할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제가 수기로 풀어줄 수 있는 거면 수기로 풀어주고 카톡으로 답장할 수 있는 간단한 거면 카톡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질문에 아이들이 좀 인색한 편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심하다든지 못하다든 편지, 이게 못하든지 네,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카톡으로 연락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용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최종 모의고사를 봐서 이제 취약점이 뭔지 마지막으로 직전분학 때 검사하고 시간 배분이랑 서술형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확인하는 식으로 내신을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고 아이들이 대체로 잘 본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 범위가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 이런 게 들어가서 특히 좀 뭐랄까요, 그 함수 쪽을 잘하는데 도형 쪽을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학습을 또 잘할 수 있게끔 저도 좀 최대한 노력하려는 편이어서 기말고사 때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담당하는 강좌가 3개인데 제가 1학년을 전반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반인 S반이랑 그 다음 중간반 A반, 그 다음이 B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표는 나눠드린 자료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요일별로 있는데 월요일이랑 금요일이 비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들이 와서 질문을 좀 하는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할 때 모토가 딱 한 개예요. 그 실력에 맞게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실력보다 더 나오는 거는 좀 그렇고 덜 나오는 건 더 싫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실력만큼 나와서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나오려면 실력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을 늘리는 수업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대학교 이제 진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금방 고2가 되고 고3이 될 텐데, 대학 원서 쓸 때 하고 싶은 과, 하고 싶은 일 할 때 수학이 걸림돌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